안녕하세요. 바쁜 일상 속 슬로우 모션, 그 남자의 목소리 시작합니다. 불안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마도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운명이 건네는 호의, 페이버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더 해빙을 집필하신 이서윤 작가님, 함께 집필하신 홍주연 작가님이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불안은 운을 활용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며, 불안을 신호로 삼아 나아간다면 운의 흐름을 타고 원하는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독자들이 자신이 어떤 유형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러한 불안을 신호로 삼아 나아가다 보면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 책이 재밌는 이유는요, 일반적인 자기계발 책이 아닌 소설 방식이라 더 쉽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으나 각자의 이유로 불안에 시달리던 6명의 남녀가 비밀 모임에 초대받은 것으로 시작됩니다. 저는 이 비밀 모임에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듣다 보면 함께 이 비밀 모임에 참석한 듯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편하게 들으시면서 스르르 잠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운명이 건네는 호의, 페이버. 저자 이서윤, 홍주연. 출판 화이트오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프롤로그. 탁자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서류 더미를 보자마자 지역의 입에서 한숨이 절로 나왔다. 아니 고작 인구 5만 명도 안 되는 시골에 웬 사건 사고가 이렇게 많아? 13년차 검사인 지역은 몇 달 전 강원도의 한 지청으로 발령받았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승승장구하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굵직굵직한 경제 사건을 도맡아 하던 그가 부장검사 승진을 코앞에 두고 졸지에 미끄러진 것이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촌구석에 처박혀 있어야 하는 거야? 답답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지혁은 저도 모르게 넥타이를 느슨하게 끌어내렸다. 그때 여직원이 우편물을 한가득 들고 와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갔다. 문득 편지 더미 사이에서 삐쭉 튀어나온 커다란 봉투 하나가 시선을 끌었다. 무심하게 손을 뻗어 봉투를 열어보니 정성스럽게 포장된 책 한 권이 나왔다. 지혁은 초대장 봉투를 열어보았다. 초대장 커버에는 처음 보는 라틴어 문구가 적혀 있었다. 둠 스피로, 스페로. 라틴어? 혹시 누가 나 물먹이려고 돈 봉투 같은 걸 넣어서 보낸 건 아니겠지? 의심스러운 눈으로 봉투와 책을 탈탈 털어보고 앞뒤로 살펴보아도 초대장과 책, 그뿐이었다. 괜히 김이 빠진 지역은 책을 소파 한 구석에 던져놓고 다시 서류 더미로 고개를 돌렸다. 조합장 선거에서 상대방 후보를 비리로 고소하거나 동네 주민들끼리 실랑이를 벌이다 작은 시비에 휘말린 사건 등이 그의 앞에 놓여 있었다. 수천억 원, 수조 원이 걸린 대형 경제 사건만 맞던 지역의 눈에는 너무도 사소한 일들이었다. 내년에도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지? 부장 검사도 못 되고 계속 지방으로만 돌면
서울에서 잊히는 건 시간 문제인데 내가 이러려고 검사가 된 게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 억울한 마음도 들었다. 동기 중에 내가 제일 잘 나갔는데 특수부 경력만 5년이 넘었고 내가 맡은 사건들이 얼마나 언론을 많이 탔어. 이제 한두 해만 잘 버티면 부장검사로 승진할 타이밍인데 이 모양으로 미끄러지다니. 왜 나만 이렇게 운이 안 좋은 거야? 지혁은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때 불현듯 구석에 던져놓았던 책이 눈에 들어왔다. 갑자기 아까 초대장 커버에서 봤던 라틴어 문구가 생각났다. 지혁은 핸드폰을 들고 검색을 해봤다. 자, 어디 보자. 숨 쉬는 동안 희망이 있다? 그래, 기분 전환이나 할 겸 조금만 읽어볼까? 지혁은 아무렇게나 책을 펼쳐들고 의자에 몸을 파묻었다. 그는 눈앞에 쌓인 서류 뭉치들을 잊어버린 채 어느새 책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렇게 꼼짝도 않고 한 권을 다 읽은 후 고개를 들어보니 창밖에는 어스름이 어둠이 깔려 있었다. 앞부분만 읽을 요량으로 책을 펼쳤지만 마지막 장을 덮고 나서야 책을 손에서 내려놓을 수 있었다. 지혁은 약간은 상기된 얼굴로 동봉된 초대장을 집어들었다. 갑자기 그 초대장이 미지의 세계로 통하는 문의 열쇠처럼 느껴졌다. 마음속에서 작은 불꽃 같은 것이 피어나는 듯도 했다. 이게 바로 희망이란 건가? 지혁은 잠시 망설였다. 평소 그는 사람을 가려서 사귀었다. 상대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을 철저히 계산했고 필요에 의해서만 사람들을 만났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이해 득실을 따지지 않고 이 초대에는 반드시 응해야 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래, 이렇게 강한 육감이 들 때는 그걸 따르는 것이 맞아. 그래, 한번 가보자. 지혁은 초대장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찍고 참석 버튼을 눌렀다. 오전 6시. 알람이 울리자 호정은 더듬더듬 손을 뻗어 알람 버튼을 껐다. 간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서인지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다. 대학병원 내과 교수인 호정은 보통 아침에 눈을 뜨면 그날의 진료 일정을 가장 먼저 떠올리곤 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어제 폭탄 선언을 한 딸 지우의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맞아. 어젯밤에 지우가 갑자기 자퇴하겠다고 선언했지. 심란해서 새벽 3시까지 엎치락 뒤치락 했는데 아직 눈도 제대로 못 뜰 정도로 비몽사몽이면서도 지우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엄마, 나 자퇴할래. 검정고시 봐서 정시로 대학 가려고. 꼼꼼하게 내신 준비하는 것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냥 수능 준비에 올인하는 편이 낫겠어. 딸은 태연히 말했지만 호정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는 것만 같았다. 갑자기 자퇴라니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다. 지우야,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내신이 부담되면 전학을 가도 되고, 그러면 학교 다니면서 수능 준비할 수 있잖아. 절박한 호정의 말에도 지우는 입을 굳게 다물고 도리질만 칠 뿐이었다.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본다니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 핑계대는 거 아니야? 아빠도 집에 없는데 내가 일한다고 밖으로만 돌아서
이렇게 된 건가? 저러다 애가 엇나가기라도 하면 어쩌지? 그럼 인생 망치는 건데. 상상하고 싶지 않은 장면들이 자꾸만 눈앞에 떠올랐다. 평생 모범생으로만 살아온 호정에게 자퇴라는 말은 두려움 그 자체였다. 생각해보면 다 자신 탓인 것 같기도 했다. 몇 년 전 호정은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저 사람만 좋았던 남편은 의사 아내를 믿어서인지 자꾸만 금전적인 사고를 쳐댔다. 몇 번이나 갚아주기를 반복했지만 끝이 없었다. 결국 지칠 대로 지친 호정은 이혼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혼자서라도 지우를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고 결심했다. 다행히 지우는 아빠 없이 사춘기를 보내면서도 그 흔한 반항 한 번 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자퇴라니. 생각만 해도 속에서 불덩이가 올라오는 것 같았다. 호정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안 돼.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때 핸드폰에서 이메일 도착을 알리는 진동이 울렸다. 무의식 중에 손을 뻗어 화면을 열었다. 다음 주 모임에 대한 전달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주 전 호정은 책과 초대장을 받았다. 이미 여러 번 읽을 정도로 좋아하는 책이었기 때문에 호정은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겠다고 회신을 보냈다. 모임에서 이야기해보고 싶은 주제에 대해 미리 보내달라고? 호정은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무엇을 써야 하나? 지금 머릿속을 꽉 채운 불안. 이것 말고 다른 것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 지금 내 마음에 대해 솔직하게 써보자. 이 불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호정은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은 채 핸드폰을 들고 곧바로 메일을 써나갔다. 상호의 차는 어느덧 경기도에 진입하고 있었다. 게임 업체 CEO인 그의 머릿속은 지금 개발 중인 게임 생각으로 꽉 차 있었다. 이 정도 완성도로는 어림없어. 일정을 미뤄야 하나? 출시가 연기되면 투자자나 유저들이 난리가 날 텐데. 그렇다고 이대로 출시할 수도 없고. 진짜 미치겠네. 그는 운전대를 쥐지 않은 손으로 머리를 헤집으며 몇 년 전 일들을 떠올렸다. 7년 전 출시한 게임이 대성공을 거두었고 그에 힘입어 야심차게 후속작을 내놓았다. 그러나 결과는 대폭망. 글자 그대로 크게 폭삭 망했다. 오랜 기간 준비해 출시한 게임이 유저들에게 외면당하고 얼마나 힘들었던가. 직원들 월급 줄 돈도 곧 바닥날 텐데. 대출도 이미 최대 한도로 받아서 더 이상 돈 빌릴 데도 없어. 이러다 나도 상여비용처럼 되면 어쩌지? 닷컴 버블 때 회사가 망하면서 고소까지 당하고 감옥까지 갔다 왔잖아. 그 영치금 어디 가서 뭐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재수 없으면 나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생각만 해도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았다. 온몸의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기분도 들었다. 상우의 손이 셔츠의 넥밴드를 끌어내렸다.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 사람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상우의 차가 도착한 곳은 가평의 한 별장이었다. 답답한 나머지 대학 선배인 진영에게 조언을 구하러 온 참이었다.
성공한 사업가인 진영은 이곳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며 후배들에게 멘토링을 해주고 있다. 상우는 대문 앞에서 짧게 한숨을 쉰 뒤 배를 눌렀다. 형! 저예요. 상우. 대문이 맑은 소리를 내며 열렸다. 상우는 널따란 마당을 가로질러 별장 현관에 이르렀다. 여유로운 표정의 진영이 문을 열고 상우를 반겨주었다. 야,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냐? 예의상이라도 반갑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목소리조차 밝게 낼 수가 없었다. 상우는 가까스로 미소 비슷한 것을 지으며 진영을 쳐다보았다. 근황을 나눌 새도 없이 속에 있는 말을 바로 꺼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황이 안 좋아요. 게임 완성도에 자신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출시 일정을 미루자니 당장 현금이 말라버릴 것 같고 이러다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상우의 목소리가 점점 가라앉고 있었다. 잠시 상우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진영이 말없이 서재로 들어가더니 책 한 권을 들고 나왔다. 읽어봐. 지금의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몇 주가 지난 지금 상우의 손에는 진영에게 선물 받은 바로 그 책과 초대장이 들려 있었다. 이 책이 어떻게 내 손에 또 들어온 거지? 얼떨떨하면서도 기분이 좋았다. 숨 쉬는 동안 희망이 있다. 지금 이 시기 나에게 꼭 필요한 말이네. 상우의 심장이 살짝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초대장을 앞뒤로 돌려보면서 흐뭇한 상상을 했다. 최근 들어 푸름만 계속 겹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 혹시 운이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건가? 상우는 바로 핸드폰을 열고 참석, 회신을 보냈다. 파트 1. 운의 원리. 1. 비밀 모임. 드디어 첫 모임 날짜가 다가왔다. 호정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모임 장소에 도착했다. 커다란 유리문에 그녀의 모습이 비쳤다. 호정은 습관적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작게 심호흡을 했다. 조심스레 유리문을 열고 들어간 곳은 갤러리였다. 경쾌한 추상화들이 걸린 하얀 벽들을 지나자 소파가 놓인 아늑하고 넓은 공간이 나왔다. 고개를 돌려보니 먼저 도착해 자리에 앉아있는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였다. 일찍 온 분이 있구나. 누구지? 호정이 들어오는 소리에 앉아있던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40대 중반, 큰 키에 호리호리한 체형, 깔끔한 외모의 남성이었다. 오늘 멤버 중 한 명인가 보네. 스마트해 보이는데? 뭐 하는 사람이려나? 맞은편에 서 있는 지역도 호정을 보며 추리하기 시작했다. 10년 가까이 검사로 일하면서 살인범부터 대기업 총수까지 다 만나본 그였다. 우리 쪽 직업은 아닐 것 같고 지적이고 차분한 분위기니까 교수나 의사 같은데? 안녕하세요. 남호정입니다. 호정이 단정한 몸짓으로 예의 바르게 인사하며 명함을 건넸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명함을 받아든 지역은 만족스러운 듯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대학병원 내과 교수구나. 역시 내 쪽 아직 죽지 않았군. 그때 리듬감 있는 구둣발 소리가 들려왔다.
호정과 지역의 시선이 문 쪽을 향했다. 큰 키의 커트머리, 남색 바지 정장을 입은 여성이 검은색 가방을 들고 씩씩하게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신재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호정과 지역에게 인사하며 명함을 건네주었다. 이번에는 지역이 재현의 명함을 받아들고 질문을 던졌다. 공학 박사시네요. ST전자에서 어떤 쪽 일을 하시는지요? 네, AI 관련된 일을 하는데요. 제가 챗 GPT와 비슷한 분야를 전공했거든요. 호정과 지역, 재현, 세 사람이 인사를 나누고 있는 사이 또다시 누군가 걸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카키색 카디건에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은 남성이었다. 무심결에 남자의 얼굴을 바라본 호정은 단번에 그 남자를 알아볼 수 있었다. 일타 강사, 원인재. 인재는 사탐 4대 천왕 중 한 명으로 학부모들 사이에서 유명한 강사였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호정이 그를 모를 리 없었다. 원인재라니 생각지도 못한 멤버인데? 오늘 모임이 어떻게 전개될지 벌써 기대가 되는걸? 호정의 심장이 기대감에 조금씩 빨리 뛰기 시작했다. 인재가 도착하자 사람들 앞에 서류 봉투가 하나씩 놓였다. 이메일로 보내드렸던 비밀 유지 서약서입니다. 모임 구성원이 누군지를 포함 이곳에서 나눈 모든 이야기는 비밀로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호정이 주최 측의 설명을 듣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쓱쓱 경쾌하게 사인하는 소리가 들렸다. 일타 강사 원인재였다. 여기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절차가 있어서 크게 안심했습니다. 왠지 그 경쾌한 행동에 믿음이 갔다. 호정을 비롯한 참석자들도 서명을 했다. 그러던 중 그리 크지 않은 키에 다부진 체형을 지닌 남자 한 명이 도착했다. 새로 도착한 인물을 본 지역은 또 머릿속으로 그가 누구일지 추리하기 시작했다. 덥수룩한 헤어스타일에 편안한 옷차림. 그런데 눈빛이 날카로운 걸 보니 혹시 IT 쪽인가? 자리에 도착한 남자가 진중하고 낮은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진상우라고 합니다. 게임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우의 자기소개에 인재가 반색하며 인사했다. 저 게임 좋아합니다. 혹시 어떤 게임을 개발하셨는지? 인재의 질문에 상우가 얼굴을 매만지며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혹시 다크 킹덤 아십니까? 인재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처럼 탄성을 질렀다. 와, 제 최애 게임인데요? 인재의 말을 들은 상우의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졌다. 다소 긴장한 듯 상기되었던 얼굴이 조금 풀리는 것도 같았다. 한편 지역은 두 손을 오른쪽 무릎에 올린 채 깍지를 끼고 앉아 사람들의 이름과 직업을 다시 한번 복귀하고 있었다. 처음 만난 남호정 교수는 대학병원에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도착한 신재현 박사는 대기업 임원, 일타 강사 원인재와 게임 회사 창업자 진상우 씨, 그리고 검사인 나까지. 정말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네. 흥미로운데? 2. 초대장을 보낸 사람. 상우가 도착하고 참석자들은 다시 한번 간단한 자기소개를 했다. 차분하고 푸근한 느낌의 교수님이시네. 인상 좋으시다.
주변을 이리저리 둘러보던 재현은 호정을 슬쩍 보고는 먼저 말을 걸어보았다. 교수님은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되셨나요? 혹시 저처럼 초대장을 받으신 건지. 어색하게 앉아있던 호정은 먼저 말을 걸어주는 재현이 내심 반가웠다. 네, 사실 저는 책만 읽었지 선생님을 개인적으로 뵌 적은 없어요. 그래서 초대장을 받고 너무 놀랐거든요. 매일 병원과 집만 왔다 갔다 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난 일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기회가 온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자 재현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반문했다. 저도 작가님과 개인적인 인연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작가님을 아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번에는 둘의 대화를 듣고 있던 인재가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책도 이번에 처음 읽었습니다. 그러자 상우도 당황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거들었다. 저도 아는 선배에게 선생님에 대해 들었을 뿐 실제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직접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은 안 계신 것 같고 우리가 어떻게 초대받게 되었는지 궁금해지네요. 참석자들이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떤 작가의 초대장을 받고 미지의 모임에 참석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아무도 그 작가를 만난 적이 없다. 뭐야 이거. 추리소설 도입부도 아니고. 좀 떨어진 곳에서 혼자 생각에 잠겨있던 지역이 자신도 모르게 피식 웃음을 지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일제히 말을 멈추고 소리가 들리는 방향을 바라봤다. 무릎 길이의 검정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라운지 안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들 누군지 직감하는 분위기였다. 설레기도 어색하기도 한 짧은 순간이 지나고 어느새 책 커버 속에서 보던 그 여성이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사람들 앞에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이서윤입니다. 초대장을 보낸 주인공이 나타나자 산들바람이 인 연못물처럼 분위기가 일렁거렸다. 특히 호정은 보자마자 어쩐지 반가운 마음이 앞섰다.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는구나. 한편 지혁은 흥미로운 눈길로 서윤을 바라봤다. 10년 넘게 검사로 일하면서 온갖 사람들을 다 접해봤는데 저 작가 선생은 좀 다르군. 독특한 아우라가 있어. 이번에도 재현이 서윤에게 먼저 다가가 서글서글하게 인사를 건넸다. 선생님,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반가워요. 서윤이 환하게 웃으며 재현에게 화답했다. 그러자 옆에 서 있던 인재가 얼른 한마디 보탰다. 작가님, 저도 팬입니다. 책도 잘 읽었습니다. 원인재 선생님이 제 책을 다 보시고 영광인데요. 저도 선생님 팬입니다. 나를 안다고? 서윤의 말을 들은 인재는 속으로 왠지 우쭐해졌다. 사람들과 서윤이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지혁은 망설이고 있었다. 한마디 해야 할 것 같은데 뭐라고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 난 원래 책도 잘 안 읽는 사람인데. 지혁이 그답지 않게 잠시 우물쭈물할 때였다. 모자를 눌러쓰고 검은 뿔테 안경을 낀 남성 한 명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잘 보이지 않았지만 꽤 익숙한 얼굴. 영화배우 윤산이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목소리 좋기로 유명한 배우답게 듣기 좋은 저음이
갤러리 안에 깊게 울려 퍼졌다. 아니에요.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잘 와주셨어요. 다정하게 답한 서윤이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그럼 이제 오늘 멤버가 다 모였네요. 그녀의 말대로 자리가 모두 채워졌다. 인재는 산을 겼는지라며 궁금함에 눈을 빛냈다. 와, 요즘 뜸하긴 했어도 윤산이면 탑 레벨인데 멤버가 정말 다양하네. 나는 또 어떻게 초대받은 거야? 결국 궁금증을 참지 못한 인재가 먼저 질문했다. 작가님, 실례가 안 된다면 이 모임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기다렸다는 듯이 재현도 한마디 거들었다. 네, 저도 궁금했어요. 미국에서도 비슷한 모임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서윤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맞아요. 국내에선 이런 모임이 몇 년 만이에요. 그 사이 코로나도 있었고 이래저래 일들이 많았죠. 지금까지 제 오래된 고객들을 중심으로 운을 공부하는 모임을 가지곤 했는데 여러 생각 끝에 이번에는 모임의 성격에 맞을 만한 분들을 직접 초대해봤어요. 참석하시는 분들의 나이도 이전보다 젊어지게 되었고요. 3. 생각이 운명이 된다. 오늘 저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도 편안하게 의견을 나눠주셨으면 해요. 각자의 생각들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저도 여러분이 공유해 주시는 경험과 생각을 통해 많이 배우고 싶어요. 서윤이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이야기하자 다소 긴장한 듯 보였던 사람들의 표정도 조금씩 편안해졌다. 참석자들 앞에는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커피와 물이 놓였다. 먼저 인재가 말문을 열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편해집니다. 사실 이런 모임은 처음이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조금 걱정이 됐거든요. 그럼 이 모임이 17세기 프랑스의 살롱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작가님의 인사이트도 듣고 서로 편하게 의견도 교환하는? 사탐 강사다운 인재의 표현에 상우가 씩 웃으며 기분 좋게 맞장구를 쳤다. 살롱, 좋은 표현 같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열심히 참여해 보겠습니다. 상우가 씩씩하게 말하자 다른 참석자들도 웃음을 띤 채 서로를 바라봤다. 서윤 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살짝 분위기가 들뜬 가운데 호정이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다. 선생님, 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초대받은 건지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일제히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입가에 은은한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우선은 추천에 의해서라는 것만 밝혀둘게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차차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서윤의 말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저마다 바쁘게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추천이라고? 몇 년 동안 사람을 거의 안 만났는데 설마 전 기획사 사장은 아닐 테고. 산은 뚱한 표정으로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다. 누구지? 환자들 중 한 명인가? 아니면 동료 교수? 호정도 궁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여전히 감조차 잡을 수가 없었다. 직장 생활하면서 주변에 온통 적들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어딘가에
내 편이 있었나 보네.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재현은 서윤의 말이 내심 반가웠다. 주변에 내게 호의를 가진 사람이 있다니 모처럼 느껴보는 안도감이었다. 서윤은 살짝 미소를 머금은 채 모임의 목적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 모임은 단순히 내 운이 어떻지를 알아보거나 운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일단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이 있는데, 혹시 윌리엄 제임스의 생각이 운명이 된다라는 말을 아시는 분 계실까요? 서윤의 질문에 그때까지 별다른 말이 없던 산이 조용히 손을 들고 대답했다. 영화 대사로도 나와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금방 검색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하라. 운명이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된다. 산이 핸드폰을 들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문구를 읽어 내려갔다. 서윤 또한 차분하게 두 손을 맞잡고 산이 낭독하는 것을 경청하고 있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산의 낭독이 끝나고 서윤은 사람들이 그 내용에 대해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 그러고는 다시 설명을 계속했다. 여기 나온 말처럼 생각이라는 씨앗을 심으면 말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결국 내 운명이 되어 같은 의미로 저는 마음가짐을 통해 운을 잘 활용하고 궁극적으로 더 나은 나가 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윌리엄 제임스의 말처럼 자신의 운명을 새롭게 빚어가는 힘은 바로 우리 안에 있거든요. 행운이 자신을 비껴간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운명은 당신에게 호의를 건네고 있어요. 4. 운을 활용한다는 것. 곰곰이 생각하던 상우가 질문을 던졌다. 작가님,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이전부터 궁금했던 것이 있습니다. 운을 잘 활용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좀 헷갈려서요. 흔히들 말하는 행운을 얻는다라거나 운이 좋다라는 개념과는 좀 다른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용기를 얻은 호정도 추가 질문을 했다.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활용이라는 말은 보통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을 활용한다는 말에는 우리가 이미 운을 갖고 있다는 뜻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호정을 바라보던 서윤의 얼굴에 점점 미소가 번졌다. 바로 그거예요. 그 부분이 핵심인데 잘 캐치하셨네요. 네, 호정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관점에서 출발하는 것이 맞아요. 서윤은 사람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며 설명을 이어갔다. 운을 활용한다는 것을 그릇에 물을 채우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해 볼게요. 같은 사람이 동일한 크기의 그릇에 물을 채운다고 해도 운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릇에 물을 꽉 채우고 나아가 그 그릇을 키울 수도 있죠. 반대로 자기 그릇에 10분의 1도 못 채우고 밑바닥에 물이 찰랑찰랑할 정도에 그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말한 서윤은 잠시 말을 멈춘 뒤 보다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정리하자면
현실적으로 운을 잘 활용한다는 것은 자신의 그릇에 효율적으로 물을 채우는 것을 뜻해요. 아, 결국 같은 운을 만나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이네요. 듣고 보니 운을 활용한다라는 개념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의미 같습니다. 상우가 잘 알겠다는 듯 두 손을 마주치면서 말했다. 네, 맞아요. 잘 이해하셨어요. 그럼 조금 더 현실적인 사례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에게 금전운이 상당히 좋아지는 시기가 왔어요. 이럴 때 예전에 친구에게 빌려주었던 돈 1,000만 원을 받는 걸로 그 좋은 운을 써버릴 수도 있고,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2억 원 이상의 돈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액수의 범위나 단위는 그 사람이 가진 그릇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달라지고요. 서윤의 말을 들은 재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랍다는 듯 반문했다. 와, 그 결과값이 20배나 달라질 수 있다고요? 그렇게까지 차이가 날 거라곤 생각도 못했는데, 운이란 것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재현의 말을 이해한다는 듯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운이란 것은 수학 방정식처럼 답이 하나로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등식처럼 어떤 범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운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 범위 안에서 어떤 값을 얻어내느냐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요. 가만히 그녀의 설명을 경청하던 산이 손을 살짝 들고 말했다. 선생님, 지금 운이라고 하신 것이 꼭 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른 분야에도 적용이 될 것 같아서요. 질문을 들은 서윤이 경쾌하게 대답했다. 물론이죠. 일단 이해하기 쉽도록 돈을 예로 들어 설명해 드렸지만, 제가 그릇이라고 표현했던 것들은 인간관계나 사랑, 혹은 명예나 권력이 될 수도 있어요. 호기심이 가득한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며 서윤이 설명을 계속했다. 아까는 돈에 대입했다면 지금은 관계운으로 바꿔서 설명해 볼게요. 가령 운이 좋아지는 시기가 오면 귀인이 될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냥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는 정도로 그 운을 써버릴 수도 있어요. 서윤의 낭낭한 목소리의 지역은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다. 운만 좋아지면 지금의 어려움이 다 풀릴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건가? 같은 운을 만나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행운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말이잖아. 이런 이야기를 들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일단 오늘 나오는 말은 한마디도 놓치지 말아야겠어. 운을 잘 활용한다는 것은 자신의 그릇에 효율적으로 물을 채우는 것을 뜻해요. 5. 마이너스를 줄이려면. 작가님, 운이 좋은 시기도 있지만 반대로 좋지 않은 시기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런 운이 들어왔을 때도 지금 말씀해주신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이 될까요? 인재가 손을 들고 질문하자 고개를 살짝 옆으로 기울이며 서윤이 대답했다. 네, 운을 잘 활용한다면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마이너스 값을 줄일 수 있어요. 예컨대 어떤 사람이 재운이 좋지 않은 시기를 만났어요. 잘 대응한다면 투자에서 소액의 손해를 보는 정도로 넘어가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잃고 크게 낭패를 볼 수도 있죠. 이해한다는 듯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운이 좋지 않은 시기에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제 운뿐 아니라 다른 것들도 그렇겠죠? 음, 이번에는 명예운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좋지 않은 운이 왔을 때 그저 소소하게 지인들 사이에서 작은 구설수가 생기는 정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반면 과거에 올린 글이 온라인에 영원히 박제가 되면서 자신의 신상까지 밝혀지거나 명예훼손 및 각종 소송에 휘말려 사회생활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고요. 산이 상상도 하기 싫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다. 아, 누군가 저에게 영화 대박 나는 것과 큰 구설수를 피하는 것,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망설이지 않고 후자를 선택할 것 같아요. 직업상 밑바닥까지 내려가 버리면 그 다음에는 아무도 기회를 주지 않거든요. 잠자코 있던 상우도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격하게 동의합니다. 잠깐 제 얘기를 하자면 창업하고 처음 출시한 게임이 제법 성공을 거뒀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내놓은 게임에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한 번 떴다가 추락하니까 바닥에 떨어졌을 때 더 고통스럽더라고요. 하나를 고를 수 있다면 저도 안 좋은 시기에 아래로 덜 내려가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서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다. 많은 사람들이 두 분과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으로 감정이란 것의 절대값을 놓고 본다면 재산이 3배로 늘었을 때의 기쁨보다 가진 것이 3분의 1로 줄었을 때의 고통이 훨씬 더 큰 법이거든요. 설명을 들은 참석자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안 좋은 운일 때 잘못된 선택을 하면 하락폭이 더 커지게 돼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운이 좋아진다고 해도 기존에 잃은 것을 만회하는데 기껏 들어온 행운을 다 써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운을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도 마이너스 값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6. 운명이 건네는 호의. 서윤이 말을 마치자 호정이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운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었나 봐요. 지금까지 행운은 항상 저만 비껴가는 것 같았거든요. 반대로 불운은 저한테만 몰려오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운이 좋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호정은 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도 언제 올지도 모르는 행운만을 간절하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건 제가 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네요. 진심 어린 눈빛으로 호정과 눈을 맞추며 그녀의 말을 귀 기울여 듣던 서윤이 좋은 에너지를 실어보내듯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주어 말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행운이 자신을 비껴간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운명은 호정님에게 호의를 건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호정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반문했다. 네? 호의라고요? 서윤이 은은한 미소를 띤 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네, 맞아요. 운명의 호의, 페이버라고 하죠. 보통 좋지 않아 보이는 일이 생겼거나 위기가 찾아올 것 같은 작은 조짐이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불운의 시나리오를 쓰곤 해요. 이전에 좋지 않았던 경험을 떠올리며
불행한 일이 생길 거라고 예단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운명은 우리에게 호의를 건네고 있어요. 순간 갤러리 안의 공기가 바뀌는 것 같았다. 서윤의 답변을 들은 사람들 얼굴에 저마다의 색깔로 밝은 빛이 감돌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명이 호의를 건네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알면 믿음과는 다르죠. 믿음은 언제든 불신을 동반할 수 있지만 무언가를 깨닫게 되면 이전의 상태로는 돌아가지 않아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한번 알면 다시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요. 호정의 가슴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것 같았다. 생각만 해도 든든하다. 그것도 모르고 나는 매일 아등바등 살고 있었네. 설레임으로 일렁이는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본 뒤 서윤이 다시 단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단, 우리가 페이버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시기는 바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때예요. 사람들이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일이 잘 풀린다 싶을 때는 오히려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옳아요. 자칫 자만해지거나 미래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품는 등 함정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공감 간다는 표정으로 상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보니 제가 첫 게임에서 성공했을 때도 좀 기고만장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도 운이 따라줄 것만 같았죠. 그래서 처음에 통했다고 생각한 성공 공식을 그대로 두 번째 게임에 적용했는데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쓸쓸한 표정으로 머리를 긁적이는 상우에게 서윤이 따뜻한 미소를 보냈다. 네, 페이버에 대해 제대로 응답하려면 각각의 부정적 감정이 뜻하는 것을 알아야 해요. 이런 감정은 운을 활용하는 데 있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거든요. 이번 모임에서는 그 중에서도 한 가지 감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에요. 7. 페이버의 관점. 잠시 기분 좋은 침묵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사람들은 각자 서윤의 말을 곱씹으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때 무언가 떠올랐다는 듯 인재가 손을 들고 질문을 했다. 듣다 보니 운명이 건네는 호의와 운을 활용한다는 것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만. 서윤이 예의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네,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운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측면에서 그 두 가지는 서로 통하죠. 아,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은 평소에 잘 알고 있었지만 정작 운에 대해 제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재의 말에 사람들도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서윤이 참석자들의 얼굴을 잠시 둘러본 뒤 보다 단단한 어조로 말했다. 올바른 관점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의 운을 활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 되어,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페이버의 관점이에요. 좋지 않은 운을 만나도 그 뒤에 운명이 건네는 호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활용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운을 보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대하는 자세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서윤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다. 페이버의 관점은 운을 수동적으로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수동적인 입장을 택한다면 날이 굳을 때 그저 날씨가 좋아지기만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것은 좋은 운이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것만 하는 거네요. 제 주변에도 그런 시각으로 운을 보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재현이 답하자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수동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자신의 운을 활용하고 그 흐름을 타면서 성장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 좋은 것들을 부러워하며 시간만 보내게 될 수 있어요. 듣고 있던 재현이 한숨을 푹 쉬며 말했다. 아, 그러고 보니 돌아가신 저희 외삼촌이 생각나요. 젊은 시절부터 온갖 사업을 한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친척들에게 계속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사업에 실패할 때마다 같은 말만 반복했죠. 그저 운이 나빴을 뿐이라고. 좋은 운이 오기만 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요. 결국 좋은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은 채 객지에서 돌아가셨지만요. 비슷한 사례가 생각났다는 듯 산도 입을 열었다. 독립영화에 출연할 때 알던 후배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본인에게 기회가 오지 않는 것을 무조건 운 탓으로 돌리더라고요. 잘 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들은 운만 좋았을 뿐이라고 하면서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지혁은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생각해보니 나도 지금껏 운을 수동적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관점을 바꾸면 되는 것 아닌가? 남들이 목 빠지게 좋은 운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그 대열에서 빠져나오는 거야. 페이버의 관점을 택하고 한 발 앞으로 나아가 내게 주어진 운을 제대로 활용하는 거지. 마치 섬광 같은 깨달음이 지역의 뇌리를 가로질렀다.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지역은 주로 듣기만 했으나 더 이상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다. 그는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마음먹고 자세를 똑바로 고쳐 앉았다. 8. 운과 함께 성장하는 존재. 서윤은 참석자들을 가볍게 한번 둘러보고는 차분한 어조로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페이버의 관점으로 운을 대한다면 우리는 운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예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운을 활용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더 나은 나가 될 수 있죠. 어느새 참석자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빠져들고 있었다. 우리가 운명이 건네는 호의에 대해 인식한다면 좋은 운과 나쁜 운이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해요. 단지 성장하는 운과 성숙을 위한 운만이 있을 뿐이에요. 서연이 하는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하면서 듣던 재현이 저도 모르게 말했다. 결국 좋지 않은 운도 성숙을 위한 밑거름으로 쓸 수 있다는 의미로군요. 서윤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참석자들도 턱을 괴거나 팔짱을 끼고 서윤의 말을 음미하고 있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앞으로 성장과 성숙을 반복하며 나아갈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이 여행의 목적지, 그러니까 행운을 얻는 그 찰나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농구 골대에 골이 들어가듯 행운이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만을 기다리면서 현재를 그냥 흘려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녀는 따뜻하지만 동시에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모두 소중한 순간들로 여겨져야 마땅해요. 지금 배가 고프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생각에만 집중해서 요리하는 과정을 힘들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요. 음식을 만드는 그 자체에서 기쁨을 느끼는 거죠. 즉, 자신 안에서 잠자고 있던 행운을 깨우고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이 여정 자체에서 행복을 느끼셨으면 해요. 서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표정이 반짝거리기 시작했다. 호정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나이가 들면서 남들 시선에 지나치게 얽매이거나 도파민만 쫓기보다 품격 있는 인간으로 무르익어 가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운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고 그러면서 원하는 모습에 가까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좀 설렌다. 지역 또한 오랜만에 기분이 고양되는 것을 느꼈다. 관점을 바꾸겠다고 마음먹었을 뿐인데 벌써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 같네. 늘 소모되거나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채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게 도대체 얼마만인지. 사람들이 기분 좋은 표정을 짓고 있는 사이 서윤이 미소를 띤 채 다시 입을 열었다. 제가 앞서 부정적인 감정들 중 한 가지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주제가 여러분들이 사전에 보내주신 내용들과 일치했어요. 맞아. 여기 오기 전에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 메일을 보냈었지? 호정은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칠 뻔했다. 대화에 너무 빠져서 메일을 보냈던 것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도대체 무엇에 대한 것일까? 그녀는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여기서 그 감정은 운을 활용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되죠. 서윤이 눈을 반짝이며 말을 이어갔다. 그것은 바로 불안이에요. 파트 2. 지금 당신이 불안하다면. 9. 불안의 정체. 네? 불안이라고요? 의외의 답을 들은 사람들이 당황스러운 듯 반문하며 혼란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 재현이 말문을 열었다. 생각지도 못한 답이 나와서 솔직히 좀 놀랐어요. 불안이 운을 활용하는 열쇠라니.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불안감이 높아질 때마다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려나 라고요. 그래서 더 불안해지곤 했어요. 상우도 동조한다는 듯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말했다. 저는 불안이 불면증 같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불면증이란 게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엎치락 뒤치락하며 잠을 못 자다가 이러다 밤을 새울까 더 불안해지고 결국 그 불안감 때문에 한숨도 못 자게 되는, 불안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재현과 상우의 말을 귀 기울여 듣던 서윤이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자신이 느끼는 부정적 감정에 대해 털어놓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용기를 내주셔서 모두들 감사해요. 서윤은 사람들을 감싸한 듯 따스한 어조로 말했다. 태어나서 불안이란 것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불안이란 선사시대부터 우리 안에 있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감정이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집중시키는 묘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리고 사람마다 감정에 대한 감수성도 다르죠. 원래 불안이란 감정 자체에 더 예민한 사람도 있고 평소에 안 그러던 사람이 운이 바뀌는 시기에
불안감을 더 크게 느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누구에게나 불안감을 강하게 느끼는 시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혁은 서연의 말을 곱씹으며 생각에 잠겼다. 누구나 불안감이 커지는 시기가 있다. 그런 거면 내가 지금 유독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불안한 시기를 지나고 있을 뿐일지도 몰라. 산 또한 두 손을 맞잡은 채 서윤의 이야기에 자신의 상황을 대입해 보았다. 내가 불안에 예민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배우란 일이 아무래도 감정에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으니. 각자 서윤의 이야기에 자신의 상황을 대입하느라 소리 없이 분주한 가운데 차분하지만 울림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불안할수록 더 간절하게 행운을 원하기도 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사실 운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시기예요. 열, 운의 시그널. 선생님, 꼭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강한 불안은 불운을 불러오는 걸까요? 호정이 조심스럽게 질문하자 서유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알겠다는 표정으로 호정과 재연을 지그시 응시했다. 그러고는 따뜻한 어조로 대답했다. 불안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때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거나 성급하게 눈앞에 보이는 동아줄을 잡아버리는 일도 생기고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힘이 있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불안은 나를 해치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운명이 우리 자신을 일깨우기 위해 준비한 고마운 손길이죠. 잠시 생각할 여유를 준 서윤은 사람들의 표정이 다소 편안해진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보다 단호한 어조였다. 수많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불안이 꼭 불운을 불러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강한 불안감이 느껴지거나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운의 흐름을 타고 나아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다시 설명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사실 우리는 불안에 대해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불안을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징조라고 생각하거나 느끼면 안 되는 감정, 아니면 회피하거나 싸워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거죠. 그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스스로의 감정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는 뜻이에요. 참석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서윤의 말에 공감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런 고정관념에 갇혀 있다 보면 자신의 감정을 적으로 간주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끊임없이 자기 감정과 싸우다가 완전히 지쳐버리거나 불안의 무게에 눌려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소중한 일상을 놓치게 되기도 하죠. 서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다. 중요한 것은 불안을 운의 시그널로 인식하는 거예요. 불안은 내면의 적이 아니라 운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호니까요. 심리학 용어로 말하자면 불안을 리프레이밍 하는 거예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서윤의 말을 들으며 지혁은 속으로 생각했다. 불안과 운이라. 생각지도 못한 조합인데 불안을 무서워하지 말고
운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호로 보란 말이지. 관점을 조금만 바꿔서 보면 불안하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단 말인데. 호정은 저도 모르게 숨을 크게 쉬었다. 목과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긴장감에서 벗어나는 것 같았다. 아이 진로, 돈 문제, 인간관계. 항상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했는데, 불안이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훨씬 마음이 놓이는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불안은 나를 해치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페이버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불안이란 오히려 운명이 우리 자신을 일깨우기 위해 준비한 고마운 손길이죠. 11. 불안은 행동하라는 신호. 호정은 서윤을 보며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저는 선생님이 이전 책에서 알려주신 내용이 떠올라요. 감정이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귀중한 에너지라고 하셨잖아요. 말씀을 듣고 보니 불안도 저에게 유익한 에너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불안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서윤 또한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제가 불안을 운의 시그널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불안한 감정이 든다는 것은 눈앞에 초록 신호등이 켜진 것뿐이에요. 이 신호등은 우리가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길을 건너도록 도와주죠. 서윤의 목소리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힘이 있었다. 우리는 그저 한 발씩 앞으로 걸어 나가면 돼요. 그렇게 발자국을 옮기다 보면 어느새 길을 건너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 불안은 지금 행동하라는 신호예요. 그녀의 말을 들은 산이 입을 열었다. 사실 저도 불안해질 때마다 해결책을 찾고 싶어서 책이나 유튜브를 찾아봤는데요. 불안을 열정으로 바꿔라. 스트레스도 힘이다. 그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실천해 봤는데 오히려 불안이 더 심해졌어요. 산의 말을 들은 재현이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를 보탰다. 저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큰 실수를 해서 징계를 받을 뻔한 적이 있어요. 그때 너무 불안해져서 주변에 조언을 구했더니 일 외에 다른 활동에 집중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도 가고 동호회 활동도 해봤는데 마음만 더 조급해졌어요. 산과 재현의 이야기를 들은 서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산님과 재현님 두 분 다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자신에게 맞지 않은 방법을 사용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저한테 맞지 않은 방법이었다고요? 재현이 묻자 서윤이 짧지만 힘있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불안을 신호로 인식하고 나아갈 때 그에 맞는 전략은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때 핵심은 자신이 어떤 유형인지 알고 그에 맞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운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불안한 감정이 든다는 것은 눈앞에 초록 신호등이 켜진 것뿐이에요. 이 신호등은 우리가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길을 건너도록 도와주죠.
우리는 그저 한 발씩 앞으로 걸어 나가면 돼요. 중요한 것은 불안을 운의 시그널로 인식하는 거예요. 불안은 내면의 적이 아니라 운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신호니까요. 12. A 유형이란. 서윤의 말을 듣고 있는 참석자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말씀드렸듯 불안에 대응하는 전략에 따라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먼저 A 유형을 살펴볼게요. 여기서 A는 액션을 뜻해요. A 유형에 맞는 행동 전략은 불안을 연료로 삼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적절한 불안은 이들에게 집중도와 효율성을 끌어올려주는 원동력이 되어주죠. 서윤은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 처음 봤는데도 그녀의 눈빛은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힘이 있었다. 학교 다닐 때 벼락치기에 강하고 시험 전날만 되면 유독 집중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A 유형이에요. 문제를 해결하고 일을 진전시키는데 불안이 도움이 되는 타입이죠. 이들에게 불안은 일의 능률을 높여주는 촉매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서윤의 설명을 듣던 재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배시시 미소를 지었다. 이거 완전 내 얘기잖아. 시험 전날만 되면 밤새우며 공부하는 나를 보고 친구들이 벼락치기의 여왕이라고 했지. 실제로 시험 시간이 다가올수록 집중이 더 잘 되긴 했어. 중간고사 당일 아침에 사회노트 한 권을 다 외운 적도 있으니까. 재현이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는 동안 서윤은 설명을 이어갔다. A 유형에게의 불안이란 행운을 향해 가는데 꼭 필요한 자원이 될 수 있어요. 가령 여러분이 과일 가게를 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다른 사람들보다 매출을 몇 배 더 올리는 직원이 있어요. 단골 손님도 많이 확보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을 대하기가 조금 불편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윤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상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판매량이 그렇게 높다면 당연히 그 직원과 함께 가야죠. 정답입니다. A 유형에게 불안은 이런 의미예요. 당장 편안하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위기에서 탈출하거나 더 나은 내일을 향해 가는데 중요한 자원이 되는 그런 존재죠. 이야기를 듣는 동안 호정의 머릿속에는 그동안 진료한 환자들의 차트가 촤라락 소리를 내며 돌아갔다. 생각해보니 유독 불안해하던 환자들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적극적이고 맹렬하게 병과 싸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 중 상당수가 좋은 예후를 보였고요. 그때는 다 천운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이해가 갑니다. 지역도 신림동에서 한창 고시 공부에 매진하던 때의 기억을 떠올렸다. 저는 2년 만에 사법고시를 패스한 형이 떠오릅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도서관에 나와 저녁 11시까지 엄청나게 달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집안이 어려워서 부모님께 딱 2년만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했답니다. 떨어지면 바로 군대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1분 1초를 아껴가며 몰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지역의 이야기를 듣고 재현이 털털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스탠포드 공대는 경쟁이 정말 살벌하죠. 박사 과정에서 탈락할지도 모른다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학생들이 나올 정도니까요. 그때 제가 쓴 방법은 하나였어요.
불안해지지 않을 때까지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안 풀리는 문제 하나를 놓고 며칠을 밤새워가며 고민한 적도 많았어요. 예전 일을 회상하다 보니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났는지 재연의 톤이 살짝 올라가며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불안할 때마다 힘을 내서 앞으로 한 발짝씩 나가다 보니 결과적으로 남들보다 일찍 박사 학위를 따게 되었어요. 졸업 후에 좋은 기회들도 많이 찾아왔고요. 생각해보니 불안하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열심히 달리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13. 비유형이란. 재연의 고백 아닌 고백이 참석자들 사이에 작은 반향을 일으켰다. 묵묵히 듣고만 있던 산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약간 다른 유형 같습니다. 최근에 뭐랄까 슬럼프였는데요. 그 시작이 된 것이 몇 년 전 영화 범죄의 세계였습니다. 경쟁작이 저예산 영화라 방심했는데 흥행해서 완전히 밀렸거든요. 목이 마른 듯 산은 테이블 위에 놓인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사실 한 번도 어디 가서 말한 적이 없는데 다음 작품에서 만회하지 않으면 그대로 고꾸라질 것 같았어요. 마침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블록버스터 영화에 출연 제안이 들어왔죠. 솔직히 시나리오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 영화니까 기본은 할 거라고 믿었는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영화가 폭삭 망해버렸어요. 수염이 까칠하게 난 턱을 쓰다듬으며 산은 머쓱한 너털 웃음을 지었다. 한편 지역은 몸을 살짝 뒤로 뺀 채 의외라는 표정으로 참석자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들 생각보다 엄청 솔직하잖아. 검사로서 늘 무언가를 숨기려는 사람들만 만나본 그에게는 이 모든 광경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나름대로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솔직해지기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게 바로 이서윤 선생의 힘인가? 지역은 문득 서윤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졌다.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처음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는 호기심 어린 눈길로 서윤을 관찰했다. 산님, 경험을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서윤이 부드럽게 답하며 미소를 지었다. 이런 경우에는 밸런스를 뜻하는 비유형에 대해 설명드리는 게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불안이 찾아올 때 비유형은 감정을 관리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주어진 행운을 순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불안이 일상의 균형을 깨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순간 지역의 머릿속을 뭔가가 치고 지나가는 것 같았다. A 유형과는 대처 방식이 많이 다르네요. A 유형은 마치 불안해지게 만드는 원인 자체를 향해서 달려나간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B 유형에게도 시험 전날 벼락치기 하는 상황이 왔다고 가정해보죠. 시험 범위를 살펴볼 때부터 이걸 다 해낼 수 있을까? 다 못하고 시험을 망치면 어쩌지 하는 걱정 속에 불안감이 밀려올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를 몇 개 틀리기라도 하면 더 불안해지면서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재현이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손을 탁 치며 답했다. 그러고 보니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도 그랬어요. 전교 최상위권 성적이었는데 딱 한 번 독감에 걸려서 몇몇 과목을 미리 공부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 전날 그 과목을 벼락치기로 했다는데 전교 등수가 무려 50등 가까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산이 다시 손을 들더니 물었다. 아까 비유형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감정을 관리한다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의 정중한 부탁에 서윤이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는 대답했다. 비유형의 경우 불안이 찾아오면 먼저 일상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에 집중해야 해요. 지금 이 순간에 초점을 맞추자고 자신 앞에 놓인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산을 비롯한 사람들은 서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섣부르게 결정을 내리거나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는 것은 되도록 지양하시고요. 대신 운동이나 명상처럼 불안을 잊고 잠시 몰두할 수 있는 활동에 하루 30분 정도만 할애하시기를 추천드려요. 덧붙이자면 그 이상의 시간을 쓰시는 것도 그리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서윤의 어조는 일행을 따스하게 아우르는 듯 했다. 그리고 평소 습관대로 생활 속의 작은 루틴을 지켜가는 것을 목표로 삼으세요. 일상생활을 잘 영위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니까요. 서윤의 말을 뒷받침하듯 호정이 이어서 말했다. 맞아요. 저도 사실 많이 불안할 때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거든요. 밥을 제때 챙겨 먹는 것조차도 버겁게 느껴지고요. 네, 비위형인 분들이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 효과를 본 실천법 하나를 소개해 볼게요. 지금 만약 중요한 시험에 대비하고 있다면 실제와 동일한 스케줄로 매주 모의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 집에서 보던 것을 시험장과 비슷한 환경에서 보는 등 차차 실전과 비슷한 환경에 맞춰가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서윤의 말을 들은 인재도 뭔가 생각났다는 듯 답했다. 그러고 보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펜싱 선수가 방송에서 한 말이 생각납니다. 경기 중 상대의 발을 밟는 바람에 발목 부상을 당했고 이후에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상대 선수의 발과 그 닮은 장애물을 앞에 두고 조금씩 그 주변으로 내딛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불안을 다스린 덕에 트라우마를 극복했다고 하네요. 14. 잠자고 있던 행운을 깨우다. 서윤은 사람들을 둘러보며 대화를 계속 이끌어갔다. 비유형이 불안에 휩싸이는 이유 중 하나가 어떤 일을 생각할 때 자동적으로 리스크를 먼저 살피기 때문이에요. 특히 많은 분들이 평소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보니 자신의 욕망이 무엇인지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속적인 불안은 내면에 숨어있는 욕망을 알아채고 점검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서윤은 설명을 이어갔다. 그래서 비유형이 불안을 느끼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다시 말해, 불안이 그 사람 안에서 잠자고 있던 행운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재현이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냈다. 제 동생이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회사 동기 중 한 명이 높은 연봉을 받고 다른 회사에 스카우트 된 적이 있었어요. 심지어 그 동기가 다른 직원들 몇 명을 설득해
새로 옮긴 회사로 데려갔나 봐요. 동생도 그때 엄청 심란했어요. 새로운 직장을 알아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고민하면서 몇 주 동안 잠도 잘 못 자더라고요. 서윤은 재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어느 날 동생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자신을 보면서 본인에게 일 욕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요. 앞으로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승진도 하고 싶다고도 했어요. 그렇게 1년 넘게 일에만 매진하더니 남들보다 몇 년 빠르게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동기들이 우르르 나가는 통에 오히려 기회가 생겼다고 하면서요. 그러고 보니 동생도 불안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게 된 것 같네요. 서윤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불안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사용했기 때문에 내면의 욕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좋은 사례네요. 이번에는 호정이 위로가 된다는 표정으로 답했다. 마치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 같아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살았거든요. 호정의 말에 서윤이 따뜻하게 응수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호정님처럼 살아오신 분들이 이 기회를 통해 스스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기 시작하면 의외로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호정님이 세상에 보낸 배려와 사랑은 결코 낭비되지 않을 거예요. 다정한 서윤의 말에 호정의 목구멍으로 뭔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다. 서윤이 분위기를 편안하게 이끌자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산도 입을 열었다. 과거를 돌아보니 저도 비유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블록버스터 영화를 선택했던 때를 돌아보면 그 시기 제가 불안감을 다스리지 못해서 성급하게 판단한 것이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흥행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야. 아직 건재해.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서윤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 경험 덕분에 오늘 모임에서 나온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깊이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 불안이 찾아올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보다 확실히 방향을 정하셨을 것 같고요. 과거를 정의하는 것은 현재예요. 지금 깨달음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그 과거는 산님에게 가치 있는 재산이 되었을 거예요. 더 해빙. 지금 흔들린다 해도 우리는 계속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요. 여전히 안전해요. 불안을 목적지에 도착하는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떨쳐내기 위해 과장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죠. 영혼이 이끄는 대로 편안함을 따라 행동한다면 자연스럽게 행운을 끌어올 수 있어요. 15. 행동하는 나. 말씀을 정리해보면 A 유형은 불안을 원동력으로 삼아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B 유형은 먼저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인재가 대화 내용을 요약하자 서윤이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인 뒤 부연 설명을 덧붙였다. 네, 맞아요. 비유해보자면 지금 여러분은 항해에 나선 것이죠. 이럴 때 A 유형은 불안을 연료로 태우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배는 그대로 가라앉을지도 몰라요. 참석자들 역시 저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서윤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반면 B 유형은
불안의 에너지를 흩어지게 하면서 배가 잘 떠 있도록 균형을 잡는 것이 우선이에요. 불안 때문에 배가 지나치게 흔들리거나 뒤집히지 않도록 일상을 잘 유지하는 거죠.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목적지까지 순탄하게 데려다 줄 이로운 물살을 타게 될 수 있어요. 항해 과정에서 반짝거리는 행운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A유형과 B유형의 차이에 대해서는 잘 이해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는 건데, 솔직히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상우의 말에 몇몇 참석자들도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서윤을 바라봤다. 그녀는 이들을 부드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A유형이냐 B유형이냐 하는 문제는 혈액형처럼 분명하게 나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범인을 나타내는 스펙트럼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상우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런 경우에도 결국 택해야 할 전략은 하나인 거죠? 맞아요. 불안에 대응해서 운을 활용하려면 그때 취해야 할 전략은 하나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자신이 어떤 유형인지 돌아볼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모임이 서서히 정리되고 있을 때 재현이 손을 들고 씩씩하게 말했다. 선생님, 오늘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살짝 고개를 끄덕인 뒤 서윤이 미소를 지으며 답을 했다. 지금 우리 손안에 있는 것이 꼭 최고의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운명이 주는 더 좋은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손을 펴고 그 안에 쥐고 있는 것을 놓아버릴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보통 그것을 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죠. 사람들이 공감 간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불안이 왔다는 것은 손안에 쥐고 있는 것을 놓게 하기 위한 운명의 호의일 수 있어요. 이때 운이 주는 신호를 잘 받아들이고 필요한 행동을 해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교훈을 얻는다면 결국 우리 손안에 최고의 것들이 놓여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고개를 끄덕였다. 서윤이 잠시 미소를 지은 뒤 포근한 눈길로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봤다. 그러고는 부드러우면서도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삶이란 여러 모습의 나를 찾고 그런 자신을 하나로 통합해가는 여정이에요. 다시 말해 내면의 새로운 나를 일깨워서 만나고 그 과정에서 만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가는 과정인 거죠. 불안이 강하게 찾아오는 시기가 가지는 의미도 여기에 있어요. 이 시기는 바로 행동하는 나를 일깨워야 할 때예요. 그렇게 만난 나를 많이 반기고 사랑해 주셨으면 해요. 서윤의 말을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 인사를 나눈 뒤 헤어졌다. 불과 몇 시간 전 이곳을 찾았을 때에 비하면 돌아가는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그들이 사라진 밤거리 위로 모두를 감싸 안듯 보름달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